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차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충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전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사업 설명회를 찾아주시고 접속해주신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예술인 및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과 삶의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 교육도 새로운 시도와 대응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이런 전환의 시대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지금의 자리는 어디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시작하는 1차 공모 때부터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헤쳐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차 공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재단 및 센터 운영 소개와 1차 공모 3가지 사업의 공모 신청 안내,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나라 도움 사업 신청 방법 후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회 생중계 중에 그 질의 내용을 저희가 댓글로 답변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사업 담당자 선생님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명회 영상 및 1차 공모 신청 안내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집을 이렇게 책자로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재단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담당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과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을 맡은 김종혜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혜입니다. 유일하게 걱정되는 점이 그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인데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길러서 그 스타일을 바꾸어서 가르마를 타봤는데 상당히 조금 화면에는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들으시다가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뭐 의견을 주시면은 가르마를 한 것이 낫다 아니면 안 낫다 이 의견에 따라서 제가 스타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 헬로 트랩 사업을 맡은 신재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지역 특성화랑 헬로 아트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선생님들도 오셨을 거고 2020년도, 2019년도에 뵀던 선생님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같이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과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을 맡은 배은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맡게 된 배은비입니다. 저는 일단 유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지금 같이 이번에 맡게 되었고, 꿈다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맡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재단에 입사했을 때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사업이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첫 번째, 목차는 그 진행 순서와 동일합니다. 예,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비전 및 목표입니다.
네,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은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라는 비전으로 창의성, 일상성, 지역성, 전문성 이렇게 4가지 전략의 각각의 이행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네, 이번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 체계 마련이라는 비전을 통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구축 그리고 그를 통해 충북문화예술 교육 저변 확대라는 3가지 전략과 12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과제와 목표는 운영 강화에서 주요한 부분들은 지원체계, 저희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의 개발을 연구하고 통합평가 컨설팅을 운영하는 부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의 사업들을 개량 목표로 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는 거점 지원 사업의 6개 단체, 그리고 헬로 아트랩 사업의 15개 단체의 내외, 그리고 유아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가족예술 캠프 이렇게 환경 구축의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문화예술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역 특성화 꿈다락,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연수, 그리고 축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행 과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주요 변동사항은 공모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데요. 저희가 큰 주요한 사업들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 올해는 2021년도 그 통합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됐었던 축제와 정책 주간을 시범사업에서 정기사업으로 그리고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캠프 연수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환경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거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형과 기존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공모 형식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원 사업들에 관한 부분들은 코로나19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지침을 완화하고 대체 활동이라든지 비대면 활동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기획연구비 같은 부분들도 강화하였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그리고 예술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총 6가지 사업입니다. 사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사업들은 없고 그 보통적인 운영 지침들은 변동은 없지만 거점 지원 사업이라든지 헬로 아트랩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단체 여러분들이나 참여하시는 대상자가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그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 그 조금 있다가 진행되는 더 세부 내용에서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1 공모 개요입니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총 6개 사업 중에 3가지 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먼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은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중장년 및 노인 등에 대한 그 특수 대상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당 그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내외,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은 운영단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형과 기존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공모 및 점수는 이번 주 1월 26일 화요일 날 공고가 됐고 다다음 주 2월 8일 월요일에서부터 2월 19일 금요일까지 12일간 그 저희 재단과 센터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에 작성된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이나라 도움 국고보조금 통합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등록하실 때 신청 서류를 유심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내주시면 되는데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강사 이력서라는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해서 신청하시는 단체의 좀 서류 간소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심의 절차입니다. 1차 공모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가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로 구분해서 그 서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약간 변동될 수 있으며 심의 일정은 추후에 그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심의의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원 신청 기관에서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라 저희가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그 1차 공모에 대한 부분은 2월 9일, 그러니까 2월 8일 날 접수한 다음 날부터 다음 날 1시부터 6시 30분까지 3회 그 줌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은 이런 회차당 참여 인원에 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그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 공모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그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지원사업 2차 그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 예전에 작년도까지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과 유아문화예술 교육 헬로 아트랩 사업은 2월 5일 날 저희 재단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2월 22일부터 동일하게 이나라 도움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에 그 교육팀 각 담당 선생님들 그 연락처와 이메일 체크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까지 그 앞에 개요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공통사항은 저희 예술교육팀의 김종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21년도 충북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차 공모 신청 안내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공통사항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올해 좀 변동된 사항이 많은데요. 먼저 그 일용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법정 시급으로 8시간을 곱하시면 돼서 한 1,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기획 연구 활동을 역량 강화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획 연구 개발비라는 비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 개발원, 그다음에 보조 연구 개발원이라는 비목을 만들어서 강사비에 준하는 연구 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 연구 강사비에 준하는 연구 개발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침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가 끝나고 교부를 신청하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사전 컨설팅을 1회 정도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직접 모이시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획과 심층 컨설팅을 2회에 걸쳐서 하셔서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그 이제 문체부 지침에 의거해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교육계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단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신 단체들은 교부 신청 전에 재단에서 안내해 드리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참여 인력이 전체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 두었는데요. 교육 이수 확인증을 강의를 다 들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부 신청 시에 교육 이수 확인증, 참여하시는 전체 인력의 교육 이수 확인증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방지에 대한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게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저희가 정책 주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도 주셨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우수사례 공모전을 상설화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기획 연구 활동 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수 사례들을 뭐 공모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정되시면은 재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차년도 2022년도 사업에 참여하실 시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되면서 저희가 시작이 늦어졌었죠. 그래서 도와 상의하여서 프로그램 종료일을 12월 말까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비대면이나 대체 활동들을 저희가 열어드렸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프로그램을 완료하시는 것은 올해 11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운영 지침에서도 비대면 교육과 대체 활동에 대한 것이 내려갔었는데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 준비,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대체 활동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주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중앙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학교가 토요일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코로나 전국에서 작년에 너무 힘드셨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 운영 지침에서 주중 운영을 20%까지로 열어드렸는데 올해는 대면 수업일 경우에 한해서 주중이나 공휴일 운영을 30%까지 확대해서 인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이 19년, 20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활동비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원 규모, 교육 참여 대상들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이 신설되었는데요. 요거는 뒤에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사항으로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을 보유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역에서 이제 쓰일 경우에 지역의 경기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획자 및 강사의 경우 충북 도내 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 강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신청 및 주체는 문화예술 교육 단체 및 기관이고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그다음에 색깔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획 연구 개발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각 사업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에서 30% 이내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기획 연구비는 주 보조 연구 개발원 비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꿈다락 토요문학교와 지역 특성화는 전체 사업 지원 받으시는 사업 예산의 20% 이내,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연구나 조사, 네트워크 등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 활동 구분이나 예산 편성 지침은 뒤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 대상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 단순 행사, 관람, 체험, 특정 예술의 장르의 실기 기능 반복형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경험과 활동이 주 요소가 아닌 단순한 학습이나 탐방, 교과 연계 등의 프로그램 등은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점과 다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하셔도 사업에서 심의에서 배제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정단체는 기존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축제,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정책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필수 참여하고 행정평가에 반영한다고 써 있으니까 되게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업별로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저희가 반영이 돼야지만 환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사업 계획의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현장에서 좀 더 편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니까 필수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단체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그다음에 사업 평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활동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는 상황인데요.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 지침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2018년 이전에는 아동 청소년들도 참여가 가능했는데 2019년도부터 문체부 지침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학교 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둘 중에 신청을 하실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의 경우는 꿈다락 토요문학교와 지역 특성화 사업이 중복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시면서 우리가 떨어지면은 다른 걸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학교를 같이 지원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두 사업이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는 두 사업을 다 하시지는 못하고 둘 중에 한 가지 사업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 즉 꿈다락 토요문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 세 가지는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중앙에서 그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다락 토요문학교가 저희가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앙 꿈다락 토요문학교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으로 하실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서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중앙에 진행을 하실 때는 동일 사업과 유사 사업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지원 배제 및 제외 사항은 요거는 국립지자체 산하 직접관리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읍면동 이러한 것들 그리고 도청이라든지 시청, 군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 근데 저희 문화재단은 충청북도의 소속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위탁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기관에 대해서 협력을 하실 때는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실 때 기관이 신청하실 때는 직접 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지원해서 아무래도 그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직접 관리 기관들은 저희 보조 사업은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는데 2호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그 예산 시스템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소속 기관 단체, 그다음에 그래서 밑에 당구장에 보시면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 기관의 경우 별도의 보조금 계정을 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라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 단체나 개인 사립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이례적 성격의 행사 운영 중심 기관 및 단체.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상업적 활동을 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 사업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원 사업에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정산 제출 기간을 초과했다든지 자료 불수성실 등으로 인한 단체는 또한 행정심의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국도비 지원금 정산 미납,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등 각종 부패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지원 배제 및 그 제외 사항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의 배제 법에 따라 조항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드셨는데 오히려 코로나의 명과 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편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문체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저희가 총 5개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도 2.5단계로 격상이 돼서 아무것도 막 못하셨던 기억이 작년에 운영하셨던 단체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기억해 두셨다가 2단계부터는 저희가 그 회의식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 그래서 또한 비대면 수업이 이제 가능해지는 점, 그 다음에 대체 활동으로 모이는 인원이 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보셔가지고 정부에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지정될 때마다 사업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것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처음 해보셨지만 올해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단 및 선정단체의 방역 관리 선정이 되시면은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하셔야 되고 각 사업별로 저희 담당자들과 그 선정 단체의 방역 관리자 분들의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만약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항상 언제든지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해보니까요, 선정 단신된 단체들은 방역 관리자 지정도 중요하시지만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 담당자와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역 보건소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 담당자하고도 연락처를 그 공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참여자분들이 그 코로나 의심 증세나 이런 것이 나타날 시에는 바로 보건소 쪽에 연락을 하셔야 돼서 보건소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은 향후에 또 지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지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대면 교육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코로나 대응 그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에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이 불가한 상황들, 즉 뭐 거리두기가 강해져서 사실 뭐 15명, 20명이 모여야 되는데 5명밖에 못 모인다. 이러면은 우리 교육의 성격상 우리 프로그램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실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뭐 거리두기 단계가 아니더라도 교육 목적상 이것은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실 때 교육 목적상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 불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 한번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는 이제 뭐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오히려 좀 그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실시간 쌍방향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다가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업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제작 활용이라는 것은 강의를 녹화하셔가지고 편집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링크를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려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추후에 이제 뭐 강의를 들은 것에 대해서 뭐 작년에 보면은 이제 블로그를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밴드를 활용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직접 그 인증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 활동은 대면, 비대면 교육이 불가한 경우, 즉 뭐 2.5단계가 되면은 5명 이상 모이기도 어렵고 교육 강사들조차도 5명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기획 연구 개발 활동, 이번에 신설된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서 모의 수업이라든지 비대면 연구, 그러니까 연구 준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모의 수업 등 이런 것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연구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연구 프로그램 등 질적 향상 및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활동에 한해서 허용을 해드리고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결과 도출물, 뒤에 이제 저희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연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시간은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 대체 활동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소요 시수를 그러니까 대체 활동 1번과 4번에 속하는데요. 강사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일일 최대 3시수 이내, 이것은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 일반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그것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활동이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번과 4번이 비대면 교육 준비와 모의 수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비로 집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교육조차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면조차도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비대면 교육 추진 활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환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진행하는 도중에 이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강사진 분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어떤 대상자 자원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 연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 준비를 통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별도의 그런 네트워크 활동이나 그 뭐 동영상 키트 제작이나 뭐 책자를 발행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 또한 가능하고 강사진들 간의 연구 동아리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기획 연구 개발비 확대의 가장 큰 목적은 꿈다락특 같은 경우 거점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지역 간 또는 그 사업 대상 간에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연구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꿈다락특 정도를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 단체라면은 스스로 연계하셔가지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그 지침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뭐 1번이나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대면이나 비대면이 불가한 경우에는 모의 수업을 하신 것도 교육 회차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코로나 관련된 지침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 저희 재단이 저희 센터가 문화예술 교육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책임 컨설팅이라고 해서 심의부터 사전 컨설팅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정을 운영하시는 과정에 현장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모니터링 평가 같은 경우를 전문가 한 분이 직접적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금 요 통합평가 컨설팅 운영에 어떻게 보면은 전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부터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역 기반 구축으로 총액 예산제로 지역으로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각 사업별로다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전문가 책임 컨설팅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평가의 그 객관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부터 사전 컨설팅 단계는 심의위원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운영하시고 하시는 단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또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환류 결과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카이빙하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다시 또 현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전문가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뭐 사업 운영 선정자 교육이나 뭐 워크숍은 당연히 참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조 사업 수행 시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리가 올해 처음 생겼다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수강했던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즉 이나라 도움이나 활용에 대한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그 전당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전에 그 저희가 자료 그 올해 이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했던 것처럼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상시 교육 운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해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제공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무 교육 시수 이수 제도 등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안전사고는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홍보 인쇄물에는 저희 저 문구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무슨 사업이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 홍보물이 나왔다는 말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이제 운영 현황이나 실적 제출은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드리면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원시 고려사항으로 기획개발 전문 인력은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열렸던 건데, 사업기획의 운영이나 회계, 사업기록, 강사관리, 향후기관 협력 등 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그 전문 인력에 대해서 월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 후에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여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차종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 사전 기획 컨설팅이라 해서 1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2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운영하시면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변동 사항들, 사업 기간이나 인력 내용, 예산 등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때는 필히 재단과 협의를 하시고 공문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 나라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또 변경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무조건 다 공문이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단과 협의하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공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뭐 오류라든지 기간의 아주 뭐 사소한 변경이라든지 뭐 인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들도 단체로 운영하시고 지원금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가 있고 또 거기에 그 사업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내부 결제를 통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내부 공문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인력의 변경 같이 크게 저희 쪽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단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공문을 하는 것은 무조건 공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뭐 사업 선정 후에 기타 결격 사유나 허위 사실 발견됐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법과 재단 규정에 따라서 저희 사업의 응모 제한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원 사업의 내신 사업을 똑같이 내셔가지고 유사 사업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것이 차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운영하시다가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원 제재 대상 사업은 아까 그 문체부에서 내려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사 중심 반복형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문체부 지침에 그 추가된 부분입니다. 일회성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기능 전수,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해서 무작위로다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배제가 되고, 영리 목적, 그다음 특정 기관의 내부 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에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 사업이라고 하시면은 특히 이제 지역 특성화나 꿈다락 사업에서 많이들 겪는 문제들이신데요. 협력 기관을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하시는데, 이 기관들이 우리 꿈다락 지특 사업은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꼭 표시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지역 아동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었는데요. 한 20분 한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다음으로 저희 꿈다락 토요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게 된 배은비 주임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배은비 주임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원 사업의 이제 공모 요강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 운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한 후에 3월에 심의를 하고,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일단 사업명에도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이제 토요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족과 또래가 소통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 대상은 이제 아동, 청소년, 아니면 아동, 청소년과 가족이 이제 대상이고요. 대신 일반 성인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에 배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시고 이제 참여자를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참여자 모집을 하실 때는 취약 전체 참여자의 10% 정도는 이제 취약 계층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점,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학교, 아니면 이제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를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 운영이 이제 원칙이기는 한데 방학 프로그램이나 캠프, 현장 학습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 고려를 이제 참여자의 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전체 회차의 30% 이내 정도는 주중이나 이제 공휴일을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허용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일 경우에만 하나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단 운영 횟수는 이제 최소 15에서 20주차 이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이제 교육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시간이고, 캠프나 이제 행사 같은 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하실 수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수별 이제 최소 15명에서 그리고 최대 30명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혹시나 이제 이 교육 인원 하향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제 조금 사정이 생겨서 이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못 채울 것 같다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조금 사전 협의 후에 이제 운영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학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건 이제 선택제인데 만약에 현장 학습 같은 거를 이제 조금 편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전체 프로그램의 이제 운영 횟수를 이제 기준으로 20% 이내 정도는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교육 장소입니다. 일단 교육 장소는 앞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학교 밖이나 아니면 이제 문화 기반 시설, 공공 시설에 이제 이용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예술 단체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시설, 공공 시설과 좀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업 신청서 맨 뒤에 이제 협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협약서 양식을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체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공간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과 이 교육 활동을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맞는지 좀 적합성에 따라서 좀 검토 후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원이나 스튜디오, 가정집, 뭐 종교단체 이런 곳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하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뭐 실행을 위한 이제 조금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거는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 교육 재료라든지 이제 교육 진행비 같은 부분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뭐 결과 발표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 제작물, 뭐 결과 자료집이나 결과 영상물 이런 거를 제작하시는 비용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예산 편성표 보시고 이제 지원받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이제 담당하시는 신재현 대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그래도 한번 다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고 프로그램 운영은 꿈다락과 동일하게 8개월,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2월 셋째 주까지 프로그램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관련돼서 다양하게 뭐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 열렸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부분은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및 마을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대상에서 꿈다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꿈다락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지역 특성화는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이주민 그리고 특수 대상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은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를 고려해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뭐 지역의 문화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이나 아니면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주요 이슈나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 그리고 다양한 주민시설과의 협력 연계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차관사항입니다. 운영 횟수 같은 경우는 작년은 최소 20주차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최소 15에서 20주차, 5주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현장 학습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운영 횟수의 20% 이내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시간이고 캠프나 이제 뭐 콜로키움 등 행사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5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인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별 최소 1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꿈다락과 동일하게 뭐 인원이 뭐 꼭 30명까지는 아니고 뭐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한다면 저희 재단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하면 그 하향 조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네, 교육 강사 같은 분은 문화예술 교육사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현장 예술인들도 가능한 부분이고 교육 장소는 지역 내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뭐 도서관 다 가능하고 지역 단체가 이제 운영
자체적인 보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꿈다락과 동일하게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안정성이나 적합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이 노란 부분은 앞서 이제 김종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 김종희 과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마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문화예술 교육 거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금 올해 이 사업 계획의 핵심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이 총 6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체계화, 단계화를 통해서 지역의 거점들을 활발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는 전국에 그 광역 지자체 총 17개에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충청북도에 저희 충북문화재단의 예술교육팀으로 있지만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11개 시군을 저희 그 적은 인원으로 아주 최일선에 있는 곳까지 문화예술 교육을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뵙고 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페이퍼나 이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그 문화예술 교육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초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초문화재단에는 지금 광역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능이 많이 약한 거의 없다시피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초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초문화예술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그 기초 지역에서 같이 기초문화예술지원센터와 협력하고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의 민간 거점들이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현장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그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또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시는 고 있는데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그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저희 그 센터 같은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같은 소규모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2+2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즉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 4년간 그 여러분들이 그 과정별 미션, 연차별 미션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발굴하시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조사,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구축해 나가신다면은 4년간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 그 지역 센터의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일단은 한번 저희 공모문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뭐 생활권 내의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중앙집권 적인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설악산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똑같은 기념품을 산다.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대표되는 것들이 뭐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가 있고 경주에 가면은 보리빵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역의 어떤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문화에 대한 그 관심들이 지역의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것은 지역 지금 지원 신청을 하시는 여러분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권 내에서 거기의 자원과 특성, 이슈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특화될 수 있다는 그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권에 있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기반하셔서 좌담회도 하시고 또 연구 활동도 하시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도 되실 수가 있고요. 뭐 축제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콘텐츠를 개발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아주 작은 점점의 조직으로서 지역의 아주 작은 소 단위더라도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점을 저희가 그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유무형의 플랫폼, 저희가 지금 공간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무형의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것 또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발굴로 문화예술 교육 운영 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의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유가 높아지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유대 관계를 통해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역으로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우수 사례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업들을 오히려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그 과정으로 가는 사업이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 단체나 개인 욕구에 기반한 기획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 내에서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지역의 자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거점 중심 리서치,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거점의 역할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지역의 뭐 예술가들 분들과 만나실 수도 있고 뭐 교육청 관계자들과도 만나실 수 있고 사업의 특성상 뭐 경찰, 공무원, 소방관 뭐 아니시면은 분여회, 뭐 이장단 모임, 뭐 여러 분들을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강사비 편성만 가능하도록 그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강사비를 그 받으신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시는데 재투자를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 힘든 점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사업의 2021년 사업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만남이나 좌담회, 그다음에 뭐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지역 자원조사를 하실 때 이제 뭐 체록 같은 거를 하신다면 인터뷰를 하신다면은 인터뷰 비용도 열어드렸고 좌담 그 지역 유관기관과 만나서 좌담회를 하시면 좌담회 비용도 열어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저희 지역 센터가 하는 역할처럼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추진 목적이면서 이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모 개요는 저희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에 좀 유일하게 좀 지원 대상에서 운영 경력을 높게 잡았습니다. 높다고 하지만 2년 그래도 거점 사업을 좀 운영하시려면은 그래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2년 정도 이상은 운영 역량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년 이상 문화예술 교육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뒤에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공간이라는 것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을 뭐 대규모의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향유 대상은 지금까지는 뭐 지역 주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시는 단체분들도 향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신규형과 그 저희가 이제 기존형으로 나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신규형은 이제 원래는 저희가 2019년도에 거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2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 20년에 걸쳐서 총 3개 단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 밀착형 거점과 플랫폼 구축형 거점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밀착형 거점이라고 하면은 지역의 어떤 군단이나 아니면은 작은 마을 단위 이런 공간적 개념이 더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의 자원,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역사나 문화, 그다음에 뭐 우리의 그 자원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찾고 그걸 통해서 같은 지역민들과의 그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지역 밀착형 거점인데요. 신규형으로 1년 차에 들어오시면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네트워크 활동 등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교육 방법론을 확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지역 특화 거점 모델을 구축하셔서 문화예술 교육 주체, 즉 문화예술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뭔가를 스스로 하듯이 선생님들도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모델도 만들고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내 그 철학도 만들고 방법론도 만들겠다. 나의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주체를 창출하고 이를 반영해서 첫 해에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그 모델이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내실 때는 그 선생님들께서 1년 차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 조사 연구가 어떤 것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분들과 전임 컨설턴트 분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그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파일럿 프로그램까지도 잘 수행이 돼서 이 프로그램은 운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2년 차가 됐을 때 그 심의 평가를 통해서 2년 차 지원이 연속 지원이 결정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1년 차에 구축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의 공동체와 일상을 소재로 지역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 운영단체를 포함한 참여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직접 해보시고 하시면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중간에 뭐 수정을 해야 되시거나 이러면 또 연구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형 같은 경우는 도심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단이나 이런 작은 데만 마을만 지원해주면 우리 같은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시단위는 어떻게 하죠?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플랫폼 구축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연구, 이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2년차를 보시면은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해온 지역 내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문화권 내에서 추진단체의 공간적 개념을 넘어 단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거점들을 창출해내거나 또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실험적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 같은 경우 청주시에 있는 단체였는데요. 자신들의 그 문화예술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작년에 이제 모델을 구축하면서 그 공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공간을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목적으로 했던 것,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고민의 지점을 통해서 뭐 청년, 예를 들면 뭐 순수 예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청년 예술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셨다면은 그 청년 예술가분들의 연대를 통해서 모임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면서 이러한 분들이 서로 연계가 네트워크가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받은 사람의 공간도 운영이 되지만 거기에서 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의 공간으로 그 프로그램이 확산되게 진행을 하는, 그리고 또 관공서의 요즘 도시재생 사업이 아주 활발하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도 진출을 하시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거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하시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운영 지침이나 편성 지침 때문에 막혀있던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형태의 마지막에 공통으로 보시면은 지역의 주요 이슈와 문화예술 교육과의 연계, 그 다음에 지역 문화 공간 시설 및 생활권 단위의 공공주민시설과의 협력 연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는 거버넌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즉 향유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교육이 향유 대상자인 문화는 주민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유자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오히려 운영단체분들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향유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기존형은 19년도와 20년도에 참여를 하셨던 2년 연속 지원을 신규형으로 들어오셔서 완수를 하신 단체들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 교육 거점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전문가분들과의 자문회의나 저희가 여러 그 자문을 받아봤을 때는 최소 5년은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5년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더듬는 게 길어졌다고 지금 옆에서 좀 혼을 내켜가지고 네. 그래서 그 2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1년 단위 회계 독립연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심의평가를 통해서 가되 2+2 체제로 최장 4년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지원하셨던 단체분들이 다시 기존형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미 1, 2년 차를 완벽히 수행하신 단체들하고 한다면은 모델도 구축됐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토대로 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분명히 다 2년간 또 운영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지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더 2년간 더 확대해서 예산을 2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셔야 되고 자생적 그 활동들을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년차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를 지역과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중점 선정 방향으로는 이제 신규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셨느냐,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네트워크 활동이 얼마나 참신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거기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역량과 환경의 체계성 등은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요. 기존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생활권의 특성, 문화적 특성에 맞는 특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의 운영 모델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사업 성과 목표와 결과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통하여 운영단체 및 참여 대상자들의 자생적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네, 공모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보험료증 충북 도내에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실행을 위해 지역 단체 및 기관 시설과의 협력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운영 및 공모 신청 주체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 기반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교육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합니다. 이것은 민간 단체들이, 민간 운영 단체들이 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공모 주체는 문화예술 활동 기반의 예술가분들의 성장, 운영 역량을 더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색깔로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초중등 고등학교 및 지자체 산하단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계 시스템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나 지자체 산하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공모유명은 아까 신규형과 기존형에 대해서 길게 20분 초과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근데 공통사항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네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개발 전문 인력, 연구개발비, 자문료, 인터뷰나 자담회 등 또 원고료 등도 지원이 올해부터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거점뿐만 아니라 꿈다락 지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회차가 꿈다락 지특이 작년에 20회차 이상이었는데 15회차까지로 저희가 줄인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획 연구비 받아가시고 기획 연구 활동을 하셔서 교육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시는데 쓰시라는 의도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강사비, 교육재료비, 홍보비 받아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대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나 행사, 결과물 제작 이런 것도 자유롭게 편성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기획 연구 활동 및 프로그램이 에 대해서 별도로 8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 꿈다락 지특이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이 전체 예산의 20% 정도 이내라면은 거점 지원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그런 조사나 연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30%까지 전체 예산의 30% 이내에서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인정해 드리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만드시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30회 이상을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형 1년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연구조사가 훨씬 더 자신들만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연구 개발 활동비가 30%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그래서 초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선정 후에 컨설턴트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종료 기간은 10월 30일까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바뀐 게 아래에 보시면은 교육 참여 대상이 작년까지는 뭐 20명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지역의 아주 작은 단위로 가면은 그 참여 인원이 아주 매우 적지만 아주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 대상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서 참여 인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넓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중앙에 보고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뭐 최소 15명 이상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육 대상은 일반 지역 우리 충북도 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라는 것, 그리고 개별 사항으로 신규형에서는 1년 차에는 지역 특화 거점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것, 그래서 지역 조사나 대상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그래서 전임 컨설턴트를 여러 선정된 단체에게 전임 컨설턴트 분을 붙여드려서 같이 언제든지 뭐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메일로 또 전화로도 또 줌 같은 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1년차 구축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콘텐츠 즉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단 2년 사업에 대한 연차별 목표와 프로그램 실행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이시니까요.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은 제시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형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지원인데 3,500만 원 내에서 4개 단체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형은 7,000만 원 내외에서 2개 단체 정도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인건비 지원은 뭐 강사비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 연구개발원과 보조 연구개발비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저희 신재현 대리께서 예산 편성 집행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연구개발비가 신설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전체 예산의 30%라고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위해서 전체 예산의 80%를 쓰실 수 있다면 기획 연구 조사 활동에 대해서 저 주 연구개발원이나 보조 연구개발원 같은 것 기획개발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30%까지 예산을 쓰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관 사항은 뭐 사업계획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사업 운영 인력이 지속적이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2+2 최소한 4년 이상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 단체 한 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형과 기존형은 공모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규형 기존형 2년 연속 원칙을 지원으로 하지만 매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연속 지원 여부, 즉 지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이 되셨더라고 하더라도 예산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저희 신재현 대리님께서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재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3개의 사업 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서서 은비주임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신 김종희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바뀐 부분만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개발 전문 인력 부분입니다. 기획개발 전문 인력은 대표적으로 거점 지원 사업에만 해당이 되고 꿈다락이나 지특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 기획개발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과 협의해서 100만 원 이내에 지급이 가능한데 뭐 따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초과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이제 전문 인력이나 강사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나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사비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이제 비용도 동일하고 강사비와 이제 아래 새로 생긴 기획연구개발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강사나 아니면 기획자 중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강사 아래에 빨간 부분 주연구개발원, 그리고 그 아랫 부분 기획자 인건비 세 가지 중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빙 강사료입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긴 하지만 이제 올해는 기획개발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초빙 강사가 원래는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비율 같은 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전문가 활용비도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가 기준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심사 및 자문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좌담회나 기타 회의, 사이버가 추가가 됐습니다. 좌담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하셨을 경우에 인터뷰 하시는 선생님께 마을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님 같은 경우한테 드릴 수 있는 비용이고, 기타 회의는 포럼이나 토론회 하셨을 경우에 2시간 단위로 이상일 경우와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시고, 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줌 회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컨설팅을 많이 하시게 되실 텐데 사이버 비용으로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원고료입니다. 원고료도 빨간색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용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비용은 해당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용역비입니다. 일반 용역비는 이제 대행업체나 아니면은 영상 촬영이나 인쇄물 업체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파란색 부분 사회 상규에 맞는 적정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이제 측정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무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식비나 이제 다과비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코로나 5단계 표를 참고해 주시고 2단계부터는 이제 회의식비가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는 회의식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단계인 걸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2단계에서 하향 조정되더라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과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안 되고 이제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셔서 따로 별도로 이제 회의식비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서서 이제 현장학습이나 결과 발표회 같은 경우에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의식비 2만 원, 다과비 3,000원에서 총 23,000원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최저시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 8시간 69,76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업 신청서 및 양식 작성 방법을 배은비 주임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은비입니다. 저는 일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랑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일단 사업 신청서 양식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김종혜 과장님이 계시는 관계로 저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신청서 양식을 하나하나 다 넣으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문제가 작년 위주로 바뀐 거나 아니면 좀 신규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것만 조금 모아서 이제 PT에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소개라든지 뭐 프로그램 내용, 뭐 교육 대상, 뭐 운영 장소 같은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 이제 기획하시는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신청서 양식 6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해서 차시별 운영 세부 내용 이렇게 적는 게 표가 이제 있어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구 활동이 아닌 프로그램 수업하는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보면 교육 방식이라는 이제 칸이 생겼습니다. 이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이나 비대면 어떤 걸로 할 건지에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총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제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이제 30%까지 이제 퍼센테이지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교육 방식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에 역량 강화라는 이제 활동에 대한 이제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획연구개발비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기획연구개발이라는 양식이 생겼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이제 단체 선생님들께서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앞에 설명을 이제 드렸던 대체 활동 구분에서 이제 4가지 나와 있던 거 있었잖아요. 뭐 비대면 교육 준비라든지 뭐 모의 수업이라든지 뭐 조사 연구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획연구개발 활동을 하실 분들은 활동 구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목적, 기대 효과, 내용,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활동 일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총 예산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 이내로는 이 활동에 대한 이제 비용을 소요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비용은 좀 잘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실적 보고서라든지 정산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할 때는 이제 지금 요거 기획 연구 개발 활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랑 연구 결과 보고서도 같이 이제 필수로 이제 첨부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뭐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력서 형식으로 이제 받았던 거를 이제 조금 간소화해서 저희가 이제 양식을 새롭게 바꿔봤는데요. 참여하시는 인력에 대해서 일단 명수 그리고 뭐 기획자라든지 뭐 보조 강사, 특강 강사 선생님들에서 이제 다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되시는 것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공모 요강, 공통 사항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성희롱, 성폭행, 교육 의무화함이 이제 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제 수강해서 이제 이수증을 제출하는 거랑 그리고 서약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그 서약서가 이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이제 단체 선생님들, 이제 강사진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여기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단체명 단체명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직인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네, 김정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전차 사업 운영 계획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획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활동 계획은 동일합니다. 아까 그 배은비 주임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그러나 이제 저희 문화예술 교육 거점은 제가 길게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지역 연구 리서치 분석이나 네트워크 협력망 구축 등 거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한 활동 계획은 기획 연구 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활동 계획에 따라서 뭐 기획 연구 개발 활동 1, 기획 연구 개발 활동 2, 뭐 기획 연구 개발 활동 3 이건 뭐 꿈다락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1, 뭐 2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 2021년 아까 그 설명드렸던 문화예술교육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편성을 하셔서 꿈다락 지특과 다르게 거점은 총 지원받는 사업비 전체의 30% 이내에서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거점 사업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컨소시엄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예전에는 별도로 받았는데 뒤에 물론 그 꿈다랑이와 지특 같은 경우 협력기관 협약서를 받으시는 거는 있지만 그거와 다르게 그 사업에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정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단체가 역할이 얼만큼 되고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고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뭘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됐고요. 서식은 상기 양식을 뭐 참조로 하시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 저희가 드리는 것은 예시니까 너무 이 예시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시를 기본으로 하시되 더 이제 선생님들의 그 생각을 더 자세하게 그 전달하실 수 있다면은 서식은 변경하셔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항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비대면 교육 연구계획서에 대한 그 참고 자료 안내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거를 붙임으로다가 그 공고문에 보시면 다 붙어 있는데 요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대면 교육이 어떤 식으로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공고문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더 설명이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면은 이 우수 사례로다가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말 그대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획연구 활동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획연구 이 작년 8월에 이미 그 지침에 나갈 때 이 코로나 2.5 단계 격상되면서 기획연구 활동 관련 연구계획서 양식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배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기획연구 활동을 하실 때 이 연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연구 방법이 뭐고 목적이 어떻고 연구 기간은 언제고 그다음에 연구 추진 계획이나 연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계획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실제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획연구활동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는 이 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만들어내신 그 결과물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저희가 정책 집행, 정책 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사례 공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해야 된 우수 사례 공모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공모를 하실 때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단체 혼자 연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랬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셔 1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를 내실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셨고 실제로 하셨던 것들을 내실 수 있도록 좀 하려고 그것들을 저희가 쭉 연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연구활동 20%가 있지만 꿈다락 지특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 사업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에서 좀 다른 점이 꿈다락 지특에서는 기획개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자에 한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내용인데 거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거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 활동은 됐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나라 도움 사업 신청에 관련해서 저희 신재현 대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현 씨 어디 나왔습니다. 네. 지금 거의 1시간 45분간 저희 2021년도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런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거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들어갔던 점.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오늘 댓글로 조금 여러 가지 지원 그 질의응답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크게 많이 질의 부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개별 연락처하고를 다 게시를 했기 때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 부분들은 꼭 이렇게 전화나 유선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꼭 이렇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사업 담당 선생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예, 이렇게 통화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상으로 네, 저희 지원 사업 2차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그런 궁금하신 사항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Q&A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상담 장구를 저희 2월 9일 날, 2월 8일 날 이 나라 도움에 접수가 되는데 2월 9일 화요일 날 네, 1시부터 해서 총 3회간 줌 화상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도 저희 링크를 곧 다음 주 정도에 링크를 홈페이지 정도에 게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 요 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장 2시간 동안 저희 충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차 공모 신청 안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이번 2021년도에 더 많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행복한 네,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예술교육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